수의학원 입시대학부장 강석이라고 합니다.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번 주까지 해서 이제 예비 고1을 위한 설명회는 쭉 진행이 됐고, 오늘은 예비 고3, 예비 고2, 현재 이제 기말고사를 막 치르고 있는 이제 고1, 고2 학생들을 위한 대입 설명회인데요. 대입 전반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받으신 그 똘똘 말려져 있는 장판지 같은 거 있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분당 아이들은 왜 정시 중심의 입시가 될 수밖에 없는지들을 각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과,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스로 셀프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셀프 컨설팅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입시 시기로는 이제 오늘 고2 원서 접수 마감 날이고, 고1은 수시 지원의 5분의 2가 지나고, 고2는 수시 지원의 5분의 4가 지나고, 고3은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와 정시 원서 접수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고3 요맘때가 되면, 심장이 진짜 쫄깃하다, 피가 마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어떤 건지를 그때 좀 이제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이제 그 장판지를 좀 아시기 전에 대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매 설명회 때마다 제가 좀 대입에 대한 전반적인 거 설명을 드리는데, 대입을 알고 계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어머님들도 있어서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이게 이제 현재 고2 아이들, 그 다음에 고1 아이들이 치르게 될 입시입니다. 9월 둘째 주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수능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되고, 원서 접수는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능은 고2는 336일 남았고, 고1은 707일 남았습니다. 이제 카운팅이 좀 들어가야 될 시기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고2 아이들은 카운팅이 이제 제대로 좀 들어가겠죠. 자, 상위권대입니다. 이제 의대가 늘어나서 이제 8,000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메디컬을 의치한 약수를.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은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좀 시국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좀 더 미뤄지지 않을까, 1월 말 정도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까지 늘어나서 이제 8,000명 정도 선발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 11개 대학교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까지가 한 34,000명 정도. 그 다음에 수시 6장에서 포함되지 않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이공계 특성화대학교라고 하고요. 포항공대는 그냥 4년제 대학교로 편입이 돼서 요 대학만 6장 안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6장 외로 또 쓸 수 있는 대학교들입니다. 이공계 특성화대학교라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대구과기원 디지스트, 광주과기원 지스트, 울산과기원 유니스트, 개교 3년째를 맡고 있는 켄텍입니다. 전남 나주에 있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입니다. 에너지특화대학교고 한전에서 출자를 한 대학교고요. 그래서 이공계 특성화대학교가 한 2,1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고, 갈수록 좀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교대가 3,400명 정도. 분당에서 교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정시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수시로 가는 거는 굳이 수시로 왜 가야 되나라는 생각 정도로, 지방교대는 지금 현재 광운대 이학원에 입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시가.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가는 게 빠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목대라고 하는 나라에 녹을 먹겠다, 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까지 해서 900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대는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48,0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올해 수능 원서를 접수한 아이들의 9.6% 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럼 100명 중에 이제 뭐 한 10등 정도 하면 여기 어딘가는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 정도가 되는데, 사실 100명 중에 10등이 감이 잘 안 와요. 지금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제 학기가 지나갈수록 학년이 될수록, 특히 3학년이 되면 모의고사가 이제 3학년 9월 모의고사 때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수능 전범위를 보게 되거든요. 3학년 9월 모의고사 때. 그때 이제 좀 적나라한 나의 등수를 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대입으로 좀 한 판에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수시와 정시는 아실 것이고, 수시는 원서를 6장, 정시는 원서를 3장 하게 됩니다. 수시에서 다 지원했다가 다 불합격하면 정시를 지원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키포인트는 수시 6장을 어느 대학, 어느 전형, 어느 학과로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 6장 중에 단 한 장이라도 붙으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특히 분당 아이들에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이가 내신이 2.6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6이면 수시 적정 라인이 이제 상향으로 중앙대, 마이크가 조금 이상하네. 상향으로 중앙대, 그 다음에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가 주력 라인인데, 이 아이가 3학년 3월, 5월, 6월, 7월, 9월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모의고사 성적이 네가 수능 성적이면 너 이걸로 성균관대 갈 수 있어, 정시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정시로는 성균관대권이 나오고 수시로는 이제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권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약간 심장이 약해서 간이 콩알만해서 선생님 좀 수시로 쓸게요 라고 했는데 동국대에 수시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정시로 성균관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국대에 붙어서 이제 동국대를 진학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 얘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수시는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보다 위로 쓰게 되겠죠. 보통 위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럼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수시는 무조건 내신, 정시는 무조건 수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 수시에서도 수능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걸 계속 반복돼서 강조해서 이제 뒤에다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갈수록 특히 이제 내년도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고2 학생들은 수시에서도 이제 수능이 없으면 좀 수시 합격을 좀 바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수시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정시는 뭐 수능으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빨간색 볼드 친 것이 그 전형의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볼드 친 것이 그 전형의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분당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을 잘했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신만 물어봅니다. 너 내신 몇이야? 1.5야? 그냥 넌 1.5인 아이야. 로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교는 네가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1.5더라도 우리 대학교가 설정해 놓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너는 탈락이야 라고 하는 거죠. 보통 상위권대가 이제 3합 7 정도의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3합 7이면 국수정탐 중에 잘 나온 거 합쳐서 2등급, 2등급, 3등급을 맞게 되는 거고요. 녹색으로 이제 학생부를 해놨는데요. 최근 뭐 트렌드라면 트렌드죠.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에 뭐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대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무슨 과목을 잘했는지, 세특은 어떤지도 10%에서 30% 정도 반영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목 선택이라든지 학교 생활을 신경을 안 쓰는 건 좀 부담스럽다. 라는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빨간색이 이제 학생부죠. 근데 여기에서 오는 가장 큰 오해는 학생부만 좋으면 붙는다면서요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제 내신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큰데 얘가 바라보는 내신과 얘가 바라보는 내신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얘가 바라보는 내신은 너는 그냥 1.5야만 보고 얘가 바라보는 내신은 1.5는 1.5인데 어떤 1.5야? 라는 되게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무슨 과목을 들었어? 무슨 과목을 잘했어? 세특은 어때? 원점수는 어때? 평균은 어때? 너의 원점수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졌어? 표준 편차는 어때? 몇 명이 들은 과목이야? 그래서 그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1.5라는 숫자에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그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글자들까지 함께 평가하는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얘는 1.6이 1.5를 절대 못 이기지만 얘는 심지어 1.8이 1.5를 이기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죠. 분당에서 2점 초반대 아이들이 연고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건수가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보통 2점 초반에 일반적인 일반고라면 2점 초중반에 연고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이 나오는 것은 정말 너무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분당에는 그런 건수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분당 아이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하죠. 올해 고려대가 이제 7년 만에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논술 전형은 뭐 내년에도 존치가 될 거니까 논술이 갑이고 인문은 인문심층 논술, 수리는 수리심층 논술이고 분당에서 이제 벌써 정시를 외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은 좀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아니니까 논술 전형을 생각하면서 이제 논술에 막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저 특히 자연계열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키포인트가 미적분의 완성도예요. 미적분의 완성도이기 때문에 미적분의 완성도가 좀 안 좋은데 논술 학원을 다닌다거나 논술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우선은 수능이 최우선이다. 수능이 먼저고 그 다음이 논술이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으로 갑니다. 근데 2023학년도에 서울대가 처음으로 우리는 수능 100%를 뽑지 않을 거야. 한 전형은 교과평가 20% 할 거고 한 전형은 교과평가 40% 할 거야 라고 했고 작년에 고려대가 우리도 수능 80%에 내신 20% 반영하는 전형 신설할 거야. 그 다음에 고2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입시를 치르게 되는 2026학년도에는 연세대와 한양대도 우리 수능에다가 교과평가 5% 또는 10% 반영할 거야 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상위권 대학교가 대부분 이제 수능에다가 교과평가를 도입하게 되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뿐만 아니고 한양대까지. 근데 그 정도의 대학을 목표로 정시로 목표로 하는 친구들의 가장 이중고는 뭐냐면 그 정시는 내신 교과평가가 3학년 2학기 것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3학년 1학기 딱 내신 끝나고 수시 지원한 다음에 누구는 뭐 논술 준비한다, 누구는 면접 준비한다, 누구는 수능 준비한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은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좀 챙겨줘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는 거예요. 내신도 챙기면서 수능까지 해야 되는. 물론 지금 입시 결과가 나온 건 서울대와 고려대밖에 없죠. 근데 그 입시 결과를 봤을 때는 그 교과 평가가 수능을 엄청나게 역전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합불의 커트라인 정도 있는 애들 약간 명의 이제 등수를 바꾸게 되는데 어쨌든 정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능 소수점 두째짜리, 셋째짜리에서 다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 0.01점 차이로 이제 탈락이 발생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 써줘야 되는 좀 부담감이 있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과 이제 전국 196개 대학교에서 뽑는 모집 인원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죠. 내신만 보는 전형은 13% 정도, 내신 도 보는 전형은 36%, 논술 전형은 10명 중에 1명, 수능 전형은 10명 중에 4명입니다. 근데 요 대학들과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 뽑는 모집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각 전형들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요 교과 전형은 최상위권 학생을 제외하고는 보통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숭실대라는 대학교 들어보셨을 겁니다. 숭실대라는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가 2.2 내외를 보여줍니다. 2.2면 반에서 2등 또는 3등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반에서 2등인데 숭실대를 가라고?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분당에서 그런 친구들은 없지만 광운대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운대라는 대학교는 야 수능 최저도 없어. 학생부 안 해도 돼. 면접도 없어. 그냥 내신만 갖고 와. 이런 대학교거든요. 광운대의 인기학과의 입시 결과는 최초합 입시 결과는 1.92입니다. 그러니까 1.92라는 내신으로 수능도 안 하고 학생부도 안 했다 그러면 광운대로 교과 전형을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분당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1.9이라는 내신을 갖고선 정시로도 뭐 보통 서성한 내지 중경은 갈 텐데 그런 아이들은 없지만 어쨌든 특징이 그렇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향 지원의 유혹이 좀 벌어집니다. 우리 학교의 선배 또는 내 친구의 형 누나가 내신이 2.7이었는데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붙었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것을 이제 나와 동일시하기 시작을 하죠. 사실은 우리가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나는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향 지원의 유혹이 펼쳐지게 되고 논술 전형은 당연히 대유혹이 펼쳐지게 되죠. 내신만으로 가려고 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아니거나 종합전형 준비를 하지 않았어. 그럼 난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수능 모의고사가 한 숭실대권이 나오고 있어. 숭실대권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수시는 버리기 어려우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6장을 논술로 써야 되는데 보통 그러면 숭실대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논술 6장을 써야 되는데
연세대부터 내려오는 6장을 쓴단 말이죠. 그럼 연고소송안 중 6장을 쓰고 나는 숭실대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논술을 지원하는 대학교 라인과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교 라인의 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논술 전형의 합격은 굉장히 요원합니다. 왜 요원하냐면 물론 논술 전형에 특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각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실적들이긴 한데, 이따가도 분당의 실적들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고,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가장 최상위 대학교가 이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 다 모집을 하죠. 교과나 종합으로 연세대를 입학을 하는 아이들은 전교권일 것이고, 수능으로 연세대를 입학하는 아이들은 전국권일 것입니다. 그러면 연세대가 논술 전형으로 뽑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연세대가 논술 전형을 뽑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논술 전국 탑인 아이들이고, 자연계열 기준으로 해서 영과고 아이들의 합격률이 40%가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의 특징은 뭘까요? 이제 아쉬움과 후회가 좀 들게 됩니다. 이따가도 좀 불편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고3 때 내내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고려대권이 나오는데 수능을 봤더니 3문제 더 틀려서 중앙대를 가게 됩니다. 정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고려대라는 대학교와 중앙대라는 대학교의 정시 입결 차이는 3문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들기 시작하고 또 재수를 돌입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거죠. 또 주위에 이제 수능 대박이 터진 아이들도 가끔 있습니다. 대박, 와, 모의고사 저렇게 나왔다고 수능이 저렇게 나왔다고. 근데 그런 것들도 또 이제 내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착시도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런 게 정시는 지난 12년간의 모든 것들이 단 하루에 결정돼서 참 살떨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각 전형에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신과 수능 최저가 중요하니까 걸림돌이고, 종합 전형은 여러분들이 제 학생이면 저는 여러분들의 면모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는 굉장히 수업을 열심히 듣고, 누구는 엎어져 자기도 하고, 수행평가를 내라 그래도 내지도 않고, 뭐 이런 아이들이 여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다 써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성적도 안 좋아, 수행평가도 안 해, 그 다음에 뭐 수업 태도도 안 좋아. 이런 애한테 얘는 개차반입니다. 이렇게 세특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써줄 세특이 없으니까 샘플을 만들어 놓습니다. 샘플을 만들어 놓고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의 특징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 선생님이 했던 수업 자체의 특징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대학에서 평가할 이유가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이제 학생부에 넣으면 좋다니까 뭐 부랴부랴 이런 것들 수행평가부터 시작해서 탐구 같은 거 넣는데, 보통은 지금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애들이 긁어가지고 내죠. 그거는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 또는 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멀하다, 유니크하지 않다, 그의 특징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부에 대부분 그런 것들이 넣어져 있으니 나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 상위 15개 대학교의 경쟁률이 65대 1이 넘어갑니다. 재학생 기준으로 합격률은 4.7%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좀 나오게 되고요. 정시의 걸림돌은 뭘까요?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엄마 나 수시 답 없어, 정시 할게.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들려올 겁니다. 진짜 많이 들려오면 오케이. 너 봤을 때 내신보다 네가 수능을 모의고사를 잘 보고 있으니까 수능이 유리한 게 맞는 것 같아. 수능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 안 해, 수능 공부를. 저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언제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 고2 때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고3 때 공부 안 하는 애가 누가 있니? 정말로 우리의 경쟁자, 내가 정시를 생각하는 순간, 엄마 나 정시 할게, 정시에 몰입할게 라고 하는 순간 나의 경쟁자는 우리 반 1등, 우리 학교 전교권이 아니게 됩니다. 수능을 몇 번 다시 보고 A to 11으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냥 앉아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공부만 하고 있는 그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이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수능을 보는 3명 중에 1명이고, 수능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지금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잖아요. 기말고사 대비 기간, 기말고사 범위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버리면 돼요, 내신은. 근데 수능은 2학년이 시작이 되면 3학년 9월 모의고사까지 범위가 계속 늘어납니다. 범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야 될 게 늘어나고 어려워지고, 3학년 때는 N생들이 찍어 누르고,
그럼 백분위가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걸림돌이 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기 전형 어딘가에 본인의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그 유불리의 역학관계를 넣은 곳이 그 장판지이고 그 장판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따가. 자, 이거는 2003학번부터 내년에 입시를 치를 고2 학생들이 2026학년도까지의 새로 막되는 4년제 대학교의 모집 인원이고 빨간색이 수시, 파란색이 정시입니다. 수시를 역대급으로 뽑고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다르죠. 요게 내신만 보는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도 보는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 파란색이 논술 전형, 빨간색이 이제 수능입니다. 11개 대학 평균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는 건 수능입니다. 수능이 가장 많이 선발을 하니까 그냥 내신이고 뭐고 딴 거 없이 수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긴 합니다. 이 40% 안에 숨겨진 숫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올해 고려대에 수능으로 들어간 76.9%가 N수생, 그 다음 성균관대 67.9%가 N수생, 서강대의 69.4%가 N수생, 한양대의 72.3%, 경희대의 72.7%. 지금은 전혀 머릿속에 없는 대학교지만 숭실대에 정시로 들어간 4명 중에 3명은 N수생이라는 겁니다. 의대 같은 경우도 77.5%가 4년 정시에서 70.5%가 N수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양보를 해서 11개 대학교의 정시로 들어가는 N수생이 60%라고 가정을 한다면, 양보해서 60%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시 40% 모집은 40%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하지 않고 들어가는 확률은 40%에 40%인 16%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수시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분당은 결국엔 정시 중심의 입시로 흘러간단 말이죠. 이제 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 인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인데 이제 내년에 입시를 치를 고2 아이들이 얘네가 이제 황금돼지 아이들입니다. 인원이 이제 11%가 뜨죠. 그럼 내년에 반드시 경쟁률은 저렇게 오르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얘네는 내년에 대입 지원을 할 때는 얘네의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할 겁니다. 인원이 적으면 약간 정도 입결이 헐겁습니다. 입시 결과가 약간은 헐거운데 약간의 헐거운 입시 결과를 보면서 많은 아이들이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떨어지는 아이들은 많게 될 겁니다. 그럼 얘네한테 엎어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얘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배운 익숙한 교육과정과 내가 익숙한 모의고사가 얘네가 마지막이야. 그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해야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럼 또 얘네가 얘네한테 엎어치죠. 그러면 얘네는 어떨까요? 우선은 인원도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고 얘네들이 많이 엎어치니까 얘네도 경쟁률은 극심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 있죠.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내가 배우지 않았던 교육과정 또는 1학년 때 배웠던 과목 또는 나는 자연계열이라 미적분만 했는데 확률과 통계가 수능 범위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이제 재수를 하긴 하겠죠. 그래도 뭐 재수하는 아이들이 재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수능에 유리한 건 좀 맞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고1 아이들은 뭐 벌써부터 재수를 생각하는 건 좀 그렇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제 분당 아이들의 40%가 순수재수 비율이에요. 순수재수 비율이면, 여기서 대학을 갔는데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반수를 하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4명 중에 3명 정도는 반드시 대입에 다시 지원한단 말이죠. 반드시 다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재수를 염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교육과정이 바뀌고 수능체제가 바뀌는 체제에서 내가 재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가 얘네한테 당부하는 것이 너는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요때는 정시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처럼 교과 평가를 할 대학들이 많을 공산이 크니 3학년 2학기까지는 내신을 버리지 말고 꼭 챙겨줘라 라는 좀 당부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대입의 변화입니다. 이때부터의 변화가 쭉 이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대에 정시 교과평가가 도입이 됐고 그 이듬해 고려대가 도입을 했고요. 올해 가장 이슈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확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학폭이 있으면 대학은 가기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시대고, 내년에는 연세대와 한양대가 정시적 교과평가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뭐 재학생은 줄고 뭐 N수생은 는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들으셨겠죠. 네,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N수생이 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해 수능입니다. 제가 지금 7개년치를 해놨네요. 7개년치를 해놓고 여기부터가 이제 현재 고1 아이들이 치르게 되는 수능을 본 아이들입니다. 2022학년도부터가. 3학년이 되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직접 출제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출제하는 모의고사고, 그때 N수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월 때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9월 때 두 번째 접하게 되고 수능 때 이제 진검승부를 가르게 되는데, 6월 모의고사 때 이제 19%가 들어왔단 말이죠, N수생이.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때 24%가 들어왔어요. 이제 수능 때 이제 35%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여기죠. 9월 모의고사가 우리 재학생들이 N수생이랑 싸우는, 수능 시전에 싸우는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인데 이제 9만 1,000명 들어왔죠. 9만 1,000명 들어왔는데 수능 때는 16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수능고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7만 명의 N수생을 경험하지 못한 채 수능고사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이 7만 명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전국 196개 대학교에서 정시를 모집하는 인원이 6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맨날 이런 데이터를 내놓는 겁니다. 이게 3학년들이 3월, 6월, 9월 수능까지 모의고사가 100분위, 국수탐 평균 100분위가 어떻게 하락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3월 모의고사는 재학생들끼리만 보는 거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은 N생이랑 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인문, 자연 할 거 없이 다 100분위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자연 계열의 낙폭이 인문 계열보다 훨씬 더 크죠. 이 얘기는 자연 계열의 N수생이 차고 넘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보죠. 얘 보라색 한번 볼까요? 낙폭이 큰 아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중앙대 최초합권이 나옵니다. 중앙대 최초합권이 나오면 엄마 나 고려대까지 2문제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다 열심히 하자. 근데 6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너 가천대야. 이게 고려대와 중앙대와 가천대를 뚝 떨어지는 게 믿어지십니까? 물론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이니까 올라가거나 유지되는 친구들 당연히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저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N수생이랑 처음 경험을 하는 데다가 범위가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의 요때 마음은 어떨까요? 다시 수시가 급해집니다. 다시 수시가 급해지죠. 근데 이미 나는 수시는 버렸지. 그러고 나서 이제 논술과 수능을 하게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경기대권까지 가게 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데이터긴 한데, 뭐, 본인들이 공교육에서 이제 취합해서 나온 데이터라, 평균적인 데이터라, 이 정도로 진짜 N수생이 무섭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N수생은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재학생들보다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수능이란 속성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똑똑하고 누군가가 똑똑지 않은가를 가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얼마나 치열하고 철저하게 공부를 했는가를 가르는 시험인데,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대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입니다. 1학년을 지나고 있는 아이들이죠. 수능 국어를 본 재학생의 17.8%만이 3등급 안에 들었고, 수능 국어를 본 졸업생의 37.4%가 3등급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얘네 인원이 65%고 얘네 인원이 35%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얘네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비율로 따지면 국수형 할 거 없이 N수생이 더 잘하고 있죠. 근데 더 불편한 데이터는 이런 거죠. 내년에 수능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6만 명이에요. 6만 명인데 수능을 다시 보는 애들이 2.7배라고. 물론 이 6만 명 그대로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하고 정시로 2월 되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9만 명대로 됩니다. 9만 명대로 되더라도 수능을 다시 보는 아이들이 이 정도다. 수능 모집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이 요런 아이들이다. 물론 이 안에 허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허수도 굉장히 많지만
그러면 저 아저씨가 우리의 정시한다는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해야죠. 정시가 유리하면. 당연히 하는데 막연히 내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밴드에 올려드렸던 건데 이제 현재 대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입니다. 재수 비율이 살짝 작년보다 1% 정도 낮아졌어요. 1% 정도 낮아졌는데 보통 이게 이제 성남외고까지 제가 포함한 거라 성남외고를 제외하면 40%가 재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 아이들의 2명 중에 1명은 대학을 가고 11명 중에 1명은 전문대를 가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순수 재수 비율이다. 특히 특이한 건 이제 순외고가 재수 비율이 71.9%가 나와서 이거는 뭐지 이거 오타다 해서 제가 순외고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올해 좀 애들이 재수 비율이 높네요. 그렇군요. 근데 71.9%가 이게 전국 1700개 일반고 중에 1등입니다. 전국. 물론 내년엔 내려갈 거예요. 내년엔 내려가겠지만 올해가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야탑고 같은 경우가 대입 시작이 좀 많이 좋았죠. 올해 좋아서 이제 좀 재수 비율이 확 떨어졌던 이거는 진짜 이렇게까지 재수를 안 한다고?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 외에는 보통 40%대 50%대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분당은 타 지역보다 재수 비율이 높을까요? 당연히 정시 중심의 입시를 치르게 되고 한 문제 차이로 대학이 갈리고 학과가 갈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각 대학교가 6월 말이 되면 우리 애들 신입생 뽑아보니까 고교 유형별로 이렇더라 비율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이건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거고요. 이제 올해 보면은 65.3% 15개 대학교의 수시와 정시로 입학한 3명 중에 2명이 일반고 출신이라는 겁니다. 3명 중에 2명이 65.3%가. 근데 이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쪼개보면 7개 대학교는 2명 중에 1명, 15개 대학교로 포함을 해야 63.1%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시와 정시를 포함했을 때는 65%가 넘어갔는데 종합전형으로 따지니까 조금 줄어들었어요. 특히 상위 7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비율이 이제 50%밖에 안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목자사고 애들이 약간 득세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고 서울대만 좀 볼까요? 서울대는 여기 이제 전교 2등까지 추천해주는 전교에서 2명 추천하는 전형이고 일반고가 대부분 들어가죠. 그래서 서울대의 시그널은 뭐냐면 너 일반고야? 그럼 뭐 추천받아서 오는 게 가장 나아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고 일반 전형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분당이 서울대 일반 전형 합격 수가 전국에서 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 일반 전형 합격하는 애들이 정말 이게 대단한 애들이 뭐냐면 얘네랑 싸워서 이긴 거거든요. 영재학교 애들이랑. 이게 지금 인문자연 합쳐가지고 지금 23%잖아요. 자연계열로면 서울대 자연계열 일반 전형에 합격하는 44%는 영재학교 애들입니다. 그 정도 뚝 떨어지는 것이고 이제 서울대에서는 외고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연고서성안으로 내려가면 외고 비율이 득세를 합니다. 외고 비율이 좀 득세를 하는 편이고 자사고도 좀 비슷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요 선생님 됐고 우리 수능할 건데 몇 개 틀려야 돼요.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거 진짜 믿으시면 안 되죠. 작년 수능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역대급으로. 올해는 재작년 정도로 쉬웠거든요. 올해는 좀 쉬웠어요. 그러면 요 틀린 개수에서 좀 하나 두 개씩 빼야겠죠. 그리고 또 믿으면 안 되시는 게 누구는 고려대 경영을 갖고 누구는 고려대 부도불문을 갖겠지. 걔네들의 입결을 평균시켜 놓은 거니까 저 정도 그냥 틀리면 되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 20개 틀리면 그래도 15개 안에는 되겠다. 20개? 그러면 국수형 타면 5개씩 틀리는 거잖아요. 국수 탐해가지고. 그거 어렵나요? 굉장히 어렵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믿으시면 이제 안 돼요. 누구는 얘는 국어 5개, 확통 3개, 탐구 하나 틀려서 9개 틀렸지만 국어 탐구 다 맞고 확통 9개 틀린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산식이 완전 바뀌는 거라 대략적으로 저 정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고1까지의 입시는 이런 거죠. 너 내신 선생님 저는 11개 대학교 안에 가야겠습니다. 시립대 안까지 가야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신만 보는 전형은 2.1이 마지노야. 선생님 저 2.6인데요. 아 그래? 내신만 보는 전형은 아니네. 종합전형은 2.6 약간 타이트하긴 하지만 학생부가 좋으면 면접도 잘하면 갈 수 있어. 선생님 저는 동아리고 수행평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 그래? 그럼 종합전형도 아니야. 논술전형 한번 해볼래? 기출 다운로드 받아 한번 풀어봐. 선생님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건 알겠는데 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럼 너 수능으로 해야겠구나. 수능 한 17개 틀리면 돼. 선생님 제가 지금 한 과목에 17개 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이랑 핑퐁하는 게 지금 저희 2년 입시예요. 11개 대학교 안에 들어가려면 요 정도 퍼캐퍼가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지만 가고는 싶어서 이제 핑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슈인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좋아요. 이제 그 장판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속도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좀 깨알같이 써있는 곳이 앞면입니다. 깨알같이 써있는 게 되게 앞면이고요. 보실 때는 우선 일러두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읽으시면 안 돼요. 읽으실 시간이 없고. 자, 일러두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깨알같이 써있는 건 뭐냐면 수도권 33개 대학교에 대학별, 그 다음에 인문 자연별, 학생부 교과, 종합, 정시를 3개년치를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한 거고 교과 전형은 3개년 입결 평균,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을 반영하는지, 전 과목을 반영하는지, 국영수가를 반영하는지, 수능 최저는 어떤지 정리했고 종합 전형도 3개년 입결인데 이 종합 전형 입결에서 착시 현상이 되게 일어나는 게 많은 대학교가 입학 결과를 발표할 때 그냥 그 학생부 종합 전형 합격자 평균을 발표한단 말이죠.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학생부 상위 7개 대학교의 50%는 특목자사고 애들인데 합격자에 걔네 내신과 일반고 애들의 내신을 합쳐서 평균 내버리는 입결을 발표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들어가면 필패하게 되는 거죠. 그 내신을 보고 들어가면. 그래서 너 일반고니? 일반고면 요 정도 레인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어 라고 권유 내신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면접이 재시문 면접인지 서류 면접인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대학교 또는 전형의 특이사항 같은 거 정리를 했고 정시도 정리를 했고요. 요 오른쪽은 내신 시뮬레이션인데 네가 지금 몇 등급이야? 몇 등급이고 그럼 나머지 학기 동안 무슨 전 과목을 몇 등급 맞으면 내신이 이 정도 될 것 같아 라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플하게 생긴 건 좀 뒷면입니다. 뒷면도 일러두기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이 뒷면의 활용도는 내신의 구간별, 그 다음에 모의고사의 구간별, 교과나 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의 지원 권유권을 정리를 했고요. 이 뒷면이 가장 좀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 이따 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내 현재 내신과 현재 모의고사의 교차점을 찾은 다음에 나의 전형별 유불리를 찾아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뒷면이니까 앞면을 보면서 이 대학이 왜 여기 있지? 앞면을 보면서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빡세면 요구되는 내신은 살짝 낮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이 적으니까.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쉽거나 없으면 요구되는 내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운대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전 과목을 반영하면 필요 내신이 조금 낮겠죠. 근데 야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 과만 반영할게. 그러면 필요 내신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 종합전형은 내신만 보고 지원하면 절대 안 된다. 필패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전형이 내신을 바라보는 건 그 내신이란 숫자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글자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논술전형은 경쟁률이 높다. 정시를 생각하는 부모님은 오늘 설명회를 딱 듣고 남은 시간 동안 설명회 같은 거 다니지 마세요.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고3 이맘때 다니시면 돼요. 설명회를.
정시까지 할 거 없잖아요. 공부시키면 되는 건데. 잘 매기고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나의 내신 성적표와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어야겠죠. 내 성적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앞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러두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 일러두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33개 대학교를 했던 거고 내년도 입시 계획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고2 아이들이 바로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고1 아이들의 시행 계획은 내년 4월 말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2 아이들이고 3개년 평균에 입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까지 활용할 수 있냐면 고3 3월 모의고사 끝나고까지는 활용이 가능해요. 고3 3월 모의고사까지. 근데 고3 6월 보고 나서도 이거 뒤지고 있으면 떨어집니다.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내 일반고 지원 내신, 권유 내신 레인지를 제가 적어놨다 그랬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결은 특목자사고 아이들과 일반고 아이들의 내신이 합쳐진 결과를 발표하는 대학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은 네가 일반고라면 요 내신에서 지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적어드리는 겁니다. 정시 같은 경우 정시도 3개년 평균이고요. 제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정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시가 이런 거였어?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대학들이 발표하는 100분위를 단순 평균한 거기 때문에 대학들마다도 학과들마다도 국어를 이만큼 뭐 수학을 이만큼 반영 비율도 다르고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어떤 대학은 100분위를 반영하고 이게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저 정도 라인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가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한다라는 것이고 수능이 어려웠던 건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N수이 찍어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시행계획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좌측 상단에, 앞면 좌측 상단에 의대부터 중앙대까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쪽은 학생부 교과전형이고 요쪽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인문계열, 자연계열에 각 대학교의 전형명도 써놨고 3개년 입결도 써놨고 무슨 과목을 반영하는지 수능 최저는 어떤지까지 말씀드렸고 파란색 글씨한 거는 올해 고3 애들보다 수능 최저가 완화된 겁니다.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쉬워졌다라는 건 뭘까요? 입결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을까요? 내려갈 개연성이 있을까요?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쉬워지니까 그 수능 최저를 통과할 애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수능 최저가 빡세졌거나 아니면 없는 게 신설된 겁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원래 교과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내년에 신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합전형도 각 종합전형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전형에 전형명을 해놨고요. 면접도 서류 면접인지 재시험 면접인지 있는지 없는지 해놨고 입결을 자세히 보면 대학들이 발표한 입결이 있고 일반고 지원 권유 내신의 입결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의대 교과전형은 1.2 정도, 1.18 정도가 마지노라고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대와 수의대의 차이가 0.2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아니 선호도 차이는 반드시 그렇게 있을 텐데 왜 그러냐. 얘네는 의대는 수능 최저가 엄청 빡세고 수의대는 수능 최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서강대의 입결이 고려대 입결보다 높죠? 왜 그럴까요? 서강대는 수능 최저가 3과목에 3등급만 있으면 돼. 근데 고려대는 3과목 7이야. 더 빡세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볼 거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재시문 면접이라고 써놓은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 활동 우수형, 계열적 합격인데 요거는 너 동아리 이거 왜 했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논술입니다. 말로 하는 논술로 좀 어려운 것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서류 면접이거나 면접이 없거나 그렇습니다. 대학들이 발표한 평균은 이렇고요. 평균은 이렇고 제가 지원 내신을 한번 볼게요. 자, 성균관대 한번 볼까요? 성균관대가
성균관대 인문계열에 네가 학종으로 지원하려고 그래? 그럼 1.4에서 1.9 정도 캐포에서 지원을 하면 좋겠어. 라고 제가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특이하게. 선생님. 아니 1.4면 교과 전형으로도 붙는 내신인데 제가 굳이 성균관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면 되지 종합 전형으로 왜 지원합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1.4에 성균관대 수능 최저 3합 7이 안 되는 애들이 전국에 되게 많아요. 그럼 걔네는 어쩔 수 없이 종합 전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기학과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도 있죠. 분당 같은 경우에는 2점 초반대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1.9로 해놓은 건 그 2점 초반대 합격자가 일반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수시는 6장 지원하잖아요. 6장 다 붙기 싸움이 아니니까 당연히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겁니다. 대신에 일반적인 지원 패턴은 아니다. 2점 초중반이 성균관대를 무조건 지원해서 합격하려 하는 건 일반적인 합불 패턴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고려대 계열적 합평과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은 제가 일반고라면 비추천한다고 써놨습니다. 이거는 고려대나 성균관대 매해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죄다 80% 정도가 특목자사고 애들입니다. 일반고 애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분당에 고려대 계열적 합평 분당고에 입학한 애도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일반화를 지원하면 안 된다. 아, 일반고라면 너 웬만하면 이걸 지원해라. 다른 전형을 지원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신설이 돼서 입결이 안 나온 것들은 제가 입결을 안 써놨죠.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면접형이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한양대가 올해 신설된 종합전형이 좀 많이 있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년에 신설한다.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역한으로 보게 되면 제가 비공이 특이사항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1.33 정도로 해놨는데 1.33이면 선생님 무조건 붙나요?가 아니죠. 종합전형은 숫자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했으니까 일반고 학생부 종합전형 불합격 평균이 1.26이었습니다. 1.33 이내에서 합격 우리가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불합격 평균이 1.26이었다. 제가 수합한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의대는 수능 최저가 세고 수의대는 수능 최저가 약하니까 입결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나 녹색으로 제가 해놓은 것들이 있죠. 교대 같은 경우에는 뭐 광주교대가 교과전형을 신설했다라는 거고, 연대는 교과전형이 특이합니다. 다른 대학교들은 교과전형에서 너 1.5야? 그냥 1.5 반영해줄게. 근데 연대는 1.5인 거 50% 반영할게. 그리고 그 1.5라는 숫자가 니네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도 50% 반영할 거야. 라는 지점수라는 걸 좀 반영하게 되고, 그래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장판지에는 아마 오타가 제가 붙여놨을 겁니다. 원래는 올해까지는 교과 80에 서류 20이었는데 내년에는 서류가 10%로 좀 줄어듭니다. 서류가 10%로 줄어들고, 이런 것도 제가 적어놨죠.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업부 수형의 합격자 중에 일반고는 57.8%였다. 계열적 합평은 일반고가 20%도 안 됐다. 이런 것들도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면접형을 신설을 하고, 뭐 한양대, 성균관대, 고려대 이런 것들이 교과 전형에서 교과 평가를 학생부를 본다라는 것이고, 이대가 면접을 폐지하면서 수능체를 신설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시가 있죠. 정시는 이 평균 100분이라는 것은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이 평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90, 90을 100분위를 맞으면 그 평균이 9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90이 93 정도를 나오니까 2등급 초반 정도가 나오면 모든 과목 2등급 초반 정도 나오면 성균관대를 갈 확률이 있구나 라는 건데, 그 옆에는 수능 활용 지표라 그래가지고 서울대는 뭐 표준 점수, 다른 대학은 뭐 변표 뭐 100분위 이렇게 쭉 해놨어요. 되게 좀 복잡해요. 지금 이거를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죠. 그냥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가 나온 점수 그대로를 반영합니다. 수능 속표 나온 점수 그대로를 반영하는데, 다르게 변표라고 써 있는 거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표준 점수가 73점이 나오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만점 받았는데 65점이 나오면 같은 만점인데 8점 차이나 나니까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줘야겠다라서 변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좀 한 것들인데 그것도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서울대, 그 다음에 연세대, 그 다음에 고려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사범대, 한양대가 정시에서도 이제 교과 평가를 한다 내년에 라는 거고, 모집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표를 봤을 때 정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10월 모의고사 성적표는 다 받아보셨을 거니까 그때는 원점수가 나오죠. 만점 중에 몇 점을 맞았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고3이 되면 그 수능을 직접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은 성적표가 이렇게 심플하게 나옵니다. 원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점수는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원점수는 내가 무엇을 맞고 틀렸는지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 될 것이고, 수능 성적은 결국엔 표준 점수가 높은 애가 좀 유리하게 되는데, 그럼 이 표준 점수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만점을 맞고 굉장히 쉬운 시험에 만점을 맞았는데 둘 다 그냥 100점 줄게 라고 하면 어려운 시험에 만점 받은 애가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좀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의 난이도를 좀 반영을 해보자. 그래서 평균에서 애들의 점수에 흩어진 정도를 좀 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표준 점수입니다. 재보정을 해주는 거죠. 재보정입니다. 식을 보면 평균이 낮다라는 건 시험이 어려우면 거기서 내 원점수가 높으면 표준점수가 높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험 난이도가 어떨지도 모르고 그 해에 보는 애들의 분포가 어떨지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원점수가 높은 것이 우선 최고긴 하죠. 작년에 국어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150점이었습니다. 이 150점이라는 것의 의미는 시험을 잘못 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극악이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140에서 145 사이 정도에서 만점자 표점이 나오는 것이 좀 그 난이도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100분위는 그냥 심플합니다. 내가 100분위 90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상위 10%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정시에 지원을 하는 고3 아이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대학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가.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화학 원 만점자가 65점이에요. 표준 점수가. 65점. 근데 생활과 윤리 표준 점수 만점자 표준 점수가 77점입니다. 같은 만점을 받았는데 12점 차이가 나죠. 야, 탐구 과목이 사탐 9과목에 과탐 8과목인데 이렇게 많은데 애들이 뭘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이거 점수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는 좀 불합리한데? 라고, 그래서 됐고 표준 점수가 어떻든지 같은 100분이면 같은 표준 점수를 주도록 보정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변환 표준 점수고,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서울대만 제외하고 다 이 탐구 과목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요건 작년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연세대는 야, 뭐 선택했건 100분이 100이면 69.35점 줄 거야. 표준 점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어차피 고3 이맘때가 되면 저런 게 있었네? 또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되고요. 자, 문제는 이런 거죠. 사실 이게 제일 더 변화 표준 점수를 아는 것보다는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유용할 겁니다. 이게 작년의 정시예요. 작년의 정시고, 요건 3개년 동안 각 대학들이 정시에서 뽑는 모집의 인원을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자, 내가 수능을 아무리 잘 봤어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각 군에 한 장씩만 쓸 수 있거든요. 가나 다군에. 그러면 내가 수능을 잘 봤어. 그럼 나군에 서울대 쓰고, 연고대 중에 하나 쓰고, 다군은 어디 써요 그럼? 성균관대 아니면 중앙대를 쓸 거 아니에요. 성균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 가나군에 쓴 아이들은 다군에 다 여기 몰리겠죠. 경쟁률이 엄청나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이 10바퀴나 돕니다. 근데 올해 달라졌어요. 내년도 달라지고. 다군이 생겼죠. 다군이 생기면
서울대 쓰고 연세대 쓰고 고려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전화했지만 미정이라고 하지만 될 겁니다. 그렇게 쓸 수가 있다. 아, 선생님 그러면 다분히 입시 결과가 떨어지는 건가요? 중앙대가?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차곡차곡 좀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차곡차곡 올라가는 효과. 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정시를 목표로 하는 아이다 그러면 아, 군의 선택지가 넓어지는구나. 군의 선택지가 넓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라인입니다. 경희대부터 성신여대 라인. 벌써부터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표정이시네요. 고3이 되면 되게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로 변모하는데.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을 보니까 아까 상위권 대학교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가 많았어요. 대부분 전 과목을 반영했죠. 교과 전형에서. 근데 보니까 이제 국영수사, 국영수과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은 전 과목을 반영하면 필요 내신이 조금 낮고 일부 과목만 반영하면 필요 내신이 높다. 그래서 이 입시 결과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착시 현상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아까 상위권 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죄다 3합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요 라인으로 오니까 죄다 2합이죠. 수능 최저가 빡세면 필요 내신이 낮고 수능 최저가 쉬우면 필요 내신이 높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교와 중하위권 대학교의 교과전형 입시 결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해요. 야, 됐고 잘 나온 거 10과목만 뽑아와. 너 1등급 10개 있어? 그럼 너 1.00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되게 극악하게 나오죠. 1.31, 1.3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통은 2.1에서 2.3 정도 사이의 아이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긴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이거는 반영 과목이 늘어난 겁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인문은 국영수 4, 자연은 국영수 과만 반영했는데 내년엔 국영수 과는 다 반영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파란색이 된 건 뭐라 그랬죠?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다. 그럼 대학들은 왜 수능 최저를 완화하나요? 라는 건 본인들 대학의 입시 결과가 떨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시 결과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도 이제 요 대학별 라인으로 가면 면접형 서류형, 면접형 서류형, 면접형 서류형, 면접형 서류형 이렇게 이원화해서 뽑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면접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율을 높이려는 목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면접이 없는 전형이 면접이 있는 전형보다 입시 결과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좀 더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성신여대 정도까지 제가 3.4라고 해놨는데 사실 3.7도 지원해서 붙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 외에 특이한 것은 없네요. 그럼 요 대학들의 또 특이점을 보면 경희대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가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서류 평가를 실시한다. 시립대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신설되게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특이하게 해놨죠. 외대 서울캠의 자연계열학과는 랭귀지 AI학과, 그냥 언어공학과입니다. 언어공학과만 모집을 한다. 그 다음에 학생부종합 전형의 일반고는 면접형에서 67%, 서류형에서 69%가 일반고 애들이더라. 이런 것도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홍익대 밑으로 숙명여대만 제외하면 그냥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입결을 좀 믿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는 이제 특목자사고애들의 주 타겟에서 약간 벗어나거든요. 물론 특목자사고에서 들어간 애들도 있습니다. 외고 국제고 애들도 내신 4점대, 4점 중반대 아이들 여기 들어가는데 걔네들 약간명이기 때문에 요 내신을 좀 믿으셔도 됩니다. 라는 거고, 상위권 대학교는 표준점수 변표로 했지만 이제 표준점수 활용하게 되는 이제 홍익대가 보이고요. 국민대가 보이고 이제 백분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럼 건동까지 하게 되면 3등급 초반 정도까지 맞으면 되겠구나라면 3등급 상위면 가는구나 하면 안 돼요. 보통은 건동에 대충 중위권 학과 보면 2, 3, 2, 3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3, 2, 3이 섞여 있고 모집 군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과기대부터 동덕여대까지입니다. 올해 여대 입결이 굉장히 좀 낙폭이 클 것 같은 예상이 들긴 하는데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빨간색은 반영 교과가 늘어난 것, 파란색은 줄어든 것이고요. 그 외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곳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수능 최저가 없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운대 보세요. 2.36입니다. 평균이. 인기학과는 1.92였어요. 2.3이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이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4점대, 분당 4점대는 조금 너무 약간명이고, 한 3점 후반대까지 해서 인서울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왜 그 아이들이 거기를 지원하고 거기를 합격하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은 별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면은 그냥 그렇게 쭉 꼼꼼하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면에 오른쪽에 내신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아이가 이제 1학년이면 수시 지원에 5분의 2가 지났고 2학년이면 5분의 4가 지난 거잖아요. 내 아이가 5분의 2가 지났는데 2.8이야. 2.8이면 모두 2등급을 맞으면 2점 초반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지 않죠. 왜 정확하지 않냐면 학교마다 아이마다 듣는 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으시면 뭐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어요. 어디가라는 사이트 거기 가시면 될 것 같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밖에 안 남고 3학년 1학기는 상대평가 과목이 적습니다. 상대평가 과목이 적어서 내신의 등락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 학년에 이제 성적표가 쭉 나오게 됩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게 되는데 내신 계산은 지금 뭐 계산기로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사이트가 많이 해주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는 다 아시죠? 무슨 과목을 몇 학점을 듣고 등급이 어때를 다 더합니다. 이런 것들을 곱해서 다 더해요. 그 다음에 요 학점 수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과학탐구 실험은 없으니까 얘는 빼고 나머지 24학점을 나누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2.88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 내신은. 이렇게. 근데 계산기로 하시지 마시고 사이트가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잖아요. 선생님, 제가 지금 내신이 3.2가 나왔는데요. 1등급 맞을 수 있을까요? 못할 건 아니다. 요 확률로 가능하다. 물론 이게 진학사라는 거에서 12만 5천 명을 수합해서 나온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학년 1학기 때 1등급 때 나온 애들이 나중에 1등급 때 나온 애들이 대부분이더라. 1등급인데 2등급 나온 애들도 꽤 있고 2등급인데 1등급 나온 애들도 꽤 있더라. 빨간색은 오른 케이스고 요 녹색은 유지된 케이스. 파란색은 떨어진 케이스죠. 그러면 선생님, 전 내신을 버려야 할까요? 뭐 이런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확률로 제가 1등급을 받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못할 건 아니다. 매해 존재합니다. 그런 레전드 같은 애들이 1학년 때 5등급, 2학년 때 3등급, 3학년 때 1등급을 찍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저런 거를 봤을 때 너는 무슨 생각이 드니?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오를 거야. 정말 불을 켜야 된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나의 현재를 인정을 해야 돼. 현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3점대가 나왔다는 건 너보다 성적이 좋은 애들보다 공부를 덜 했던, 못했던, 안 했던, 실수가 많았건 일 텐데 네가 그럼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나갈 때 걔네들도 공부를 해나가겠지. 그럼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걔네를 이겨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치열하게 해야겠니. 못할 건 아니지만 보통 치열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선생님 됐고요. 그럼 내신 못 오르겠네요. 저는 그냥 수능이나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능은 어떻겠니? 내신은 안 좋은데 수능이 잘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인가? 선생님 제가 3등급인데 5일 찍어서 스카이 가려고요. 요 확률로 가능하다. 수능 대박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만 내신을 공부하면서 네가 쌓아가는 그 학습 습관과 멘탈, 자세, 공부를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수능 근력을 만들어낼 텐데 내신을 안 하고 그냥 수능만 공부를 하면 그게 쉽지는 않다.
근데 분당 아시잖아요, 어머님들? 분당에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애들은 내신 3등급 때에도 수능이 1, 2등급 나오는 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도 이따 좀 보여드리긴 할 거고. 자, 그러면 이 앞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그 내신 2.88이 나온 그 아이를 봅시다. 내 아이의 내신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아이가 2.88이 나오면 교과 전형은 요 라인, 종합 전형은 요 라인, 네 모의고사를 봤더니 정시는 요 라인이야. 우선 그냥 심플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3.5 미치면 어느 대학 가야 돼요? 시대인지 가야지. 내가 그것까지 여기다 적어줘야겠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애가 2.88이 나왔어요. 2.8이 나왔으면 야, 모두 1등급 맞으면 1.6이야. 선생님, 제가 지금 2.8인데 모두 1등급은 오바 아닐까요? 당연히 오바지, 임마. 그럼 2, 3등급은 섞일 수 있겠지? 네, 그건 자신 있습니다. 올 2등급이 나오면 2점 초반이 나올 거야. 그러면 대학이 이렇게 바뀌어. 심플하게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싼 돈 내고 컨설팅 받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컨설팅은 3학년 때 하셔도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앞면까지 활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뒷면을 잠깐 볼 겁니다, 이제. 자,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내신이 2.49 모의고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라인이 우선 올라오는 겁니다. 요 라인, 그 칸을 보는 거예요. 내신이 2.4인데 내가 모의고사가 23233이 나오고 있어. 그럼 교차점을 찾죠. 교차점을 찾으면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 수능의 대략적인 대학교 라인이 그려지고 있죠.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자세하게 보면 선생님, 제가 내신이 2.6인데 그럼 서강대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지. 아니지. 요 앞에 내신이고 앞에 모의고사 할 때 앞에 대학이야. 뒤에 내신이고 뒤에 모의고사 할 때 뒤에 대학이야. 선생님, 우리 선배 2.6인데 성균관대 학생부종합전형 합격한 사람 있던데요? 당연히 있다. 그러면 그 내신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학생부가 있건 학업 능력이 뛰어나건 해야 돼서 그 아이가 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얘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전국에 1700개 일반고가 있는데 내신이 2.4의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온 애들은 정말 수두룩하겠죠. 정말 수두룩할 텐데 그 아이들마다 입장은 다 다를 겁니다. 상황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는 하고 있는데 나보고 건동 가래. 고려대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학생부종합전형 동아리고 뭐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는 너무 귀찮아서 못 하겠는데.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난 학생부고 수능이고 논술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신만 해서 지금 2.4가 나왔는데 나보고 지금 아주대 세종대 이렇게 가래.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학년 올라가니까 그 과목의 수강자 수가 쪼개지니까 내신 방어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학교에 그 미친 여자애들 진짜 내신 왜 이렇게 꼼꼼한지 진짜 내가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은 내신과 모의고사 상황은 같은 내신과 모의고사를 갖고 있더라도 아이들의 상황과 입장은 다 다르죠. 그것에 따라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그 아저씨가 그러는데 너 내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학교 갈 거래 라고 틀을 가둬놓으시면 가장 극악입니다. 가둬놓으시는 게 아니고 현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봐 놓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거야 를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해볼게요. 선생님, 저는 건동 가지고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려대는 가야겠어요. 그래? 야, 그럼 고려대가 있는 가장 빠른 칸을 찾아. 가장 빠른 칸을 찾아. 내신이 한 칸 올라갔잖아. 2.1, 2.6에서 1.6이 2.1로. 모의고사가 23233에서 2로 한 칸 올라갔잖아. 너 지금까지 종합전형 열심히 준비해왔어? 네, 선생님. 그러면 내신도 유지하고 좀 올리고, 내신 한 칸 올려야 되니까 올리고,
학생부 꾸준히 하고 수능 최저 대비해서 수능도 공부를 해야지. 한 칸이 올라간 거니까. 교과 전형으로 할 거야? 내신과 수능밖에 없지만 내신이 좀 더 뾰족해야 된다. 여기에 가까워져야 돼. 왜냐면 말씀드렸죠? 앞에 내신일 때 앞에 대학이고 뒤에 내신일 때 뒤에 대학이다. 라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할 거야? 추천하진 않지만 열심히 해봐. 이런 거고. 정시 할 거야? 네가 원하는 고려대는 없다. 네가 원하는 고려대는 여기에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심플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수시 지원의 5분의 2가 끝났건 5분의 4가 끝났건 남은 기간 동안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간별로 이제 목표를 잡고 해나가야겠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하는 예지만 매해 못 지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3kg를 빼야 되는데 요새 왜 이렇게 호빵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어제도 먹고 잤다고요. 살이 안 빠지지 당연히. 대학은 가고 싶은데 공부 안 할 거야? 어떻게 갈 거야 네가? 이런 심플한 명제에서 우리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약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자, 뒷면을 그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뒷면 되게 심플하죠? 내신과 모의고사의 교차점을 찾고 이 정도의 나의 아이의 상황을 찾고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원하는 대학교까지 가면 뭘 해야 되는 거지? 주력 전형에 따라서 왜 이 대학이 여기에 있지? 안면 대학을 보면서 꼼꼼하게 보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가 왜 그렇게 나오는 건지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계열 아이들이 내신의 상위를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자연계열 아이들이 내신의 상위를 차지하고 재작년보다 더 좀 작년에 더 그러했죠. 우리가 정시에서는 문과 침공이라는 단어가 유행이 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미적분과 가탐을 선택한 아이들이 표점이 높다 보니까 문과로 넘어가는, 정시에서 문과로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수시에서 그런 일은 별로 있지 않아요. 수시에서 자연계열 아이들이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비율은 거의 없죠. 되려 인문계열 아이들이 자연계열로 지원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문계열인데 수능이 좀 약해. 그러면 수시로 가는 게 약간 답일 수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복잡한 푼데요. 이게 뭐냐면 내신 구간별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전형을 지원하는 애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를 그냥 표로 한번 보면 되겠죠. 표로, 그래프로. 그 전표를 그래프로 제가 나타낸 겁니다. 여기가 인문, 여기가 자연인데요. 자, 2점 초반대를 봅시다. 2점 초반대를 보면 논술은 거의 안 써요, 애들이. 교과 전형 쓰고 종합 전형이 제일 많죠, 인문 아이들은. 근데 이때는 자연계열 아이들은 벌써 논술이 1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거의 안 써요, 많이. 종합 전형 대부분 쓰고. 이건 뭘 얘기를 할까요? 자연계열 아이들은 정시를 염두해서 상향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다. 왜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가 갖고 있는 내신보다 상향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고 내가 교과나 종합으로 갈 대학보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내가 정시까지 바라보는 애들이 많다? 근데 내 아이가 자연계열의 정시까지 바라보고 있다? 경쟁자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자연계열의 낙폭이 큰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점 초반대는 이때 논술전형이 급격히 올라가고 종합전형, 교과전형 순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벌써 논술전형이 역전을 합니다. 얘네는. 그렇죠. 논술 역전을 하고요. 4점 초반대는 뭐 논술전형이 1등으로 올라섭니다. 요때는 인문계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더 많은데 계열별로 지원 패턴이 좀 다르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표가 좀 복잡하죠. 내신 구간별로 수시 6장 중에 6장 다 교과를 쓴 아이가 몇 명인지 6장 다 종합을 쓴 아이가 몇 프로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인문과 자연을. 근데 특이한 건 인문계열에서 내신이 극상위가 나온 아이라면 당연히 서울대는 지원 카드가 되겠죠. 근데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단 말이죠. 수시에서. 근데 6장 다 교과를 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를 버리고. 얘네들은 누굴까요? 메디컬을 쓰는, 서울대를 버리고 메디컬을 쓰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생겨났다라는 것들이고 그 외에는 그락저락 보시면 되고 논술이 늘어나는 등급 때는 2.5부터 늘어나는데 이때 8%고 여기 때는 이미 벌써
2점 초반부터 쭉 늘어나고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봤을 때 내 아이의 내신이 2점 초반인데 그 매트릭스의 앞면을 봤더니 교과전형 숭실대 마음에 안 들지. 종합전형? 뭐 상향으로 뭐 서성원 한번 지원해 볼까? 근데 얘가 종합전형 제대로 준비했나? 그러면 또 다시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보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지원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학생 A와 B가 내신이 2.3으로 같은데, 얘는 국수형 탐탐을 잘 못 보고 있고, 얘는 국수형 탐탐은 잘 보고 있죠. 근데 얘네가 무슨 대학, 무슨 전형에 쓸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적정 지원 라인은 중경외시 건동입니다. 요 내신으로. 중경외시 건동이 적정 라인이에요. 근데 얘의 입장을 볼까요? 얘는 수시에서 자칫 다 떨어지면 정시로 들어보지 못한 대학교를 가야 돼요. 모의고사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얘는 수시 다 떨어져도 뭐 숭실되는 거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내신을 갖고 있더라도 수시를 지원하는 패턴이 달라지겠죠. 얘는 수시에서 무조건 붙어야 되는 미션이 있고 얘는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건국대부터 가천대까지 6장을 뚝뚝뚝 쓰고 얘는 떨어질 거 알지만 서성한도 쓰고 중경도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같은 내신을 갖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수시는 무조건 내신이 아니구나. 내가 정시로 어디를 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대학교 라인이 달라지는구나. 선명도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극상위의 내신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극상위의 내신을 갖고 있는데 이번엔 얘가 모의고사를 잘 보고 있고 얘는 좀 잘 못 보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다 지원할 수 있죠. 다 합격해 수능 최저 충족하니까 심지어 약대 수능 최저도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서울대 안 돼.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지만 그냥 지역 균형을 얘기한 거고 연세대 안 돼, 고려대 안 돼, 서강대 안 돼, 성균관대 안 돼, 한양대 안 돼. 수능 최저가. 남자라 이화여대도 안 돼. 1.3이라는 내신으로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선생님, 이 내신에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온 애가 어디 있습니까? 수두룩 빽빽입니다. 분당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지원 패턴을 갖고 있지 않지만 수능 최저 충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수능 최저가 더 중요해지는데 종합전형도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수시에서도 수능이 하는 역할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지금 3개년 동안에 제가 수능 최저를 정리한 겁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수능 최저가 없는 곳들이 다 생겼는데 수능 최저의 강도는 좀 약해지고 있다. 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는 다 생깁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도 다 생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곳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가 내년에 논술전형 수능 최저를 신설합니다. 요게 또 분당 아이들한테 하나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시립대까지도 이화여대 수능 최저 신설. 그 외에는 뭐 없네요. 좋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 그리고 수능을 내가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이 나의 수시 지원 라인의 선명도를 높인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 구간별, 모의고사 구간별로 애들이 어떠한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부러운 애들이죠. 내신이 극상인데 잘 보세요. 모의고사는 다 다르죠, 지금. 내신 최상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그놈들이에요. 수시로 가나, 정시로 가나. 그놈들이. 얘 보세요. 자, 의학학 일부라고 해놨죠. 얘는 의치한 약수고. 이 모의고사로 네가 지원할 수 있는 메디컬은 수능 최저를 갖고 있는 곳은 되게 조금밖에 없어. 갑자기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툭 튀어나. 왜요? 이 내신에 요 모의고사를 가지면 정시로도 여기는 충분히 가거든요. 근데 요 모의고사가 나오는 순간 네가 교대를 목표로 하니 이 내신에 그러면 넌 수시로 가는 게 나아. 저 내신에 이 모의고사가 나와 의학학이 없어지죠. 너 의학학 수능 최저 안 되는 거야. 지원 카드가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논술 비추천이라고 요 라인은 다 해놨죠.
야, 어차피 네가 교과 종합으로 지원하는 대학이나 정시로 지원하는 대학이나 그 대학이 그 대학인데 왜 논술을 하려고 그래?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라는 거고, 여기부터 제가 정시를 비추천한다고 그랬죠. 너 요 내신에 모의고사 이렇게 나와? 넌 수시로 가야 돼. 정시에 더 미끄러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신이 한 칸 내려갑니다. 한 칸 내려가니까 같은 논리로 갑자기 서울교대가 뚝 튀어나옵니다. 이 내신에 요 모의고사가 나오는 애들 분당에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모의고사가 나오면 교대를 가려고 하는 애라면 정시로 그냥 가면 될 것이고, 의학학도 일부고, 의학학이 빠지죠. 모의고사가 안 나오니까. 의학학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여기는 비추천이다. 차라리 요일로 가는 게 훨씬 네가 유리할 거야. 논술 역량 부정될 것 같거나 아니면 수능 출제 안 될 것 같거나 라는 것이고, 요 정도 내신에 요 정도 모의고사가 나와도 수시로 가는 게 낫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신이 한 칸 더 내려가죠. 이제 여기부터 이제 게르게 내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분당 아이들은. 내신이 나쁜 건, 이 내신이면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2점 초반이면 진짜 잘하는 애예요. 잘하는 애인데 내신을 유지해왔으니까 수시를 버리긴 너무 아까워. 근데 모의고사도 나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면서 이제 지원 패턴에 좀 양상이 좀 갈리게 되는데, 한 1.9 정도의 내신을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너무 달라요. 1.9 정도의 내신에서 여기 모의고사가 나오는 애들 학교도 있고, 이 모의고사가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분당에. 그럼 지원 패턴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요 내신에 이렇게 나와? 그럼 정시까지 염두해야지. 이 내신에 이렇게 나와? 수시에 목숨 걸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점 초중반 때, 여기서부터 이제 논술 전형 지원율이 분당에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으로는 잘 가면 건동 라인인데, 모의고사가 요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올리면 어쨌든 건동 이상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교과 종합은 내가 별로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의 지원율이 좀 올라갑니다. 하지만 내신이 저 정도인데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논술을 해야겠냐 너? 욕심 나는 건 알겠지만 우선은 수능 최저가 네가 안 될 것 같아, 논술 전형이. 그리고 네가 인문이건 자연이건 어쨌든 모의고사와 너의 내신 상황으로 봤을 땐 너 미적분 안 될 것 같은데, 수리논술.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점 중반부터 3점 초반입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좀 많이 갈립니다. 대부분 이제 정시로 넘어가겠다라고 외치는 애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분당에서는. 근데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오면 교과 전형으로 이제 가천대를 보기 시작하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부터 가천대 지원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 2.6의 학생부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일부 학교에서 서성한 합격자가 아주 약간 명 나오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정시까지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얘는 제가 비추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비추천일까요? 너 이 내신에 모의고사 이렇게 나와? 정시하는 게 빨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내신에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분당에 많으니까 아이들이 결국엔 정시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역시 내 아이들은 정시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불편한 데이터도 보여드렸죠. 100분위가 떨어지고 N승이 늘어나고 범위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내 아이의 내신이 이렇고 모의고사가 이렇다면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넓게 보셔야 됩니다. 떨어질 거 감안하고 좀 넓게 보시는 게 좋아요. 아래 칸 한 칸까지. 3점 초중반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논술 정시가 들어가는, 논술 정시 일변도가 되는 라인입니다. 분당에서는요. 제가 국승세단을 써놓긴 했지만 회색으로 써놓은 거는 합격자가 나오긴 하는데 무조건 붙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딱 3점 중반까지가 좀 나왔고,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분당 아이들은 정시를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정시를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 요 표는 또 뭐냐면 내신 때 인문계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수시에 지원한 6개 학교 전형과
가장 많이 합격한 6개 학교 전형을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놓은 거예요. 보면 위쪽은 하얀색이 많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음영이 있는 곳이 많죠. 이 음영이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내신이 좋으면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이나 그 대학이 그 대학이야.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들의 상향 지원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종합전형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근데 이런 데서 발생을 해요. 고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2점 초중반에서 두 번째로 많이 썼는데 두 번째로 많이 합격한 건 국민대 교과다. 간극이 커진다. 라는 것이죠. 자연계열도 비슷한데 자연계열은 인문계열보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율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메디컬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때문도 그렇고요. 아이들의 상향 지원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여기도 2점 초중반에 고대 학종을 제일 많이 지원했지만 제일 많이 붙은 건 국민대 교과더라. 그러면 내 아이가 분당에서 2점 초중반의 내신을 갖고 있는데 국민대 교과를 갈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면 국민대 교과를 안 써버리는 거고 국민대 교과를 갈 성적이 국민대를 갈 성적이 안 되면 교과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내신 때가 내려가면 논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논술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3점 중반이 되면 분당에 3점 중반이 되면 가천대가 로망의 대학으로 변모합니다. 가천대가 전국에서 논술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대학이기도 하거든요. 자연계열은 논술이 더 많죠, 지금 녹색이. 아, 저런 패턴의 차이가 있구나. 좀 마음이 아픈 건 이런 거죠. 국민대 학종을 제일 많이 썼지만 강원대 교과 전형을 제일 많이 붙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이 학교별로 애들이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일까? 가 고민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거짓말 같은 거야. 왜? 그 해에 들어가는 자원 따라 너무 달라지거든요. 그 해에 들어가는 자원 따라서 모의고사 수준이 달라지는데 제가 특정 연도의 특정 학년까지만 말씀드리고 우선은 제가 추정한 겁니다. 이거를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고등학교는 국수형이 2등급 이내, 올 2등급이면 정시로 경희대 하위를 갑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38%가 나왔죠. 그럼 이게 내신으로 따지면 4등급이잖아요. 내신 3점 후반 4등급까지는 정시를 건국대, 동국대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 이 고등학교는 수시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불성설이다. 그냥 정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고등학교는 2등급 이내인 아이들이 4.6%밖에 안 되니 반에서 1명 정도잖아요. 1.5명 정도. 그러면 얘네는 확실하게 수시로 가야 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는 학교들이 있죠. 이렇게 중위권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수시와 정시의 갈림길이 되게 커요. 좋게 얘기하면 수시로도 갈 수 있고 정시로도 갈 수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수시도 좀 빡세 보이고 정시도 좀 빡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고등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내신인데 아이들의 모의고사 편차가 꽤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낙생고입니다. 자, 낙생고 내신 5.7입니다. 5.17. 5.17인데 정시로 세종대 갔죠. 세종대 교과 전형이 2점 중반입니다. 내신이. 그러니까 얘는 수시로 가는 게 맞아요? 얘는 무조건 정시로 가야 돼요. 5.17이면 들어보지 못하는 대학의 수시 추가 합격인데 정시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영동여고입니다. 영동여고도 1점 중반대 후반대 볼까요? 종합으로 이런 데 붙은 애들이 있는데 종합으로 붙은 애들이 있는데 정시로 메디컬이 나옵니다. 정시로 메디컬이 나오고 요 밑에 내려가면 2점 초중반에
연대 고대 학종을 붙은 애가 있죠. 제가 2점 초중반에 연대 고대 학종을 붙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붙었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영덕여고에서 2점 초중반이면 무조건 연고대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애들 중에 간 애가 있다. 간 애가 있는 거고. 보통 중앙대, 성균관대, 서강대 요 정도 라인의 정시 라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2점 초중반에. 그러면 영덕여고의 내신 2점 초반인 그 아이는 내가 수시를 2점 초반에 입결이 나오는 숭실대를 씁니까? 전혀 안 쓰죠. 난 정시를 여기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동여고 마찬가지고. 뭐 그러네요. 요 4점대를 볼까요? 이제 종합은 없어지기 시작하죠. 답이 없으니까. 논술 전형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생겼고 논술 전형 지원율이 막 늘어났고 4점대에서 보세요. 영동여고 2점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를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자, 여기입니다. 영동여고는 매해 좀 애들 상담해 보면 3점 초반 중반부터 애들이 모의고사 편차가 같은 내신이 되게 달라져요. 어떤 애는 서성한 라인이 아주 약간명 나와요. 내신 3점대인데 서성한 라인이 좀 나오고 보통은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 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나오고 누구는 이렇게 나오니 같은 내신에 모의고사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건 성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3점 중후반 가면 더 달라지죠. 성신여대와 연고대가 있으니까. 가천대가 있고 이때는 뭐 논술 정시가 되는 거고 이때도 지금 내신 5점대인데 건국대를 간 애가 있어 정시로. 이거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애는 덕성 동덕을 갔죠. 편차가 큰 거죠. 저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간 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진고입니다. 대진고에 정시로 들어간 아이들이에요. 정시로 들어간 아이들인데 보세요. 4.47 내신의 고대 통계를 간 애가 있다고. 그럼 얘를 볼게요. 얘는 수시를 지원해야 됩니까? 그냥 논술 연고대 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정시 올인하는 거죠.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 늘푸른고도 비슷합니다. 늘푸른고도 정시 중심 학교긴 한데 보세요. 2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여기 다 문과는 다 정시고 여기도 정시 논술이 일반적이죠. 왜? 2점 초반이 2점 초중반이면 건동 국승 라인이 적정인데 거기를 쓸 이유가 없다. 왜?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꽤나 있으니까. 근데 늘푸른 거 같은 경우에 제가 딱 그 상담해봤을 때 한 2.7 또는 2.8 요 사이에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편차가 확 커집니다. 어떤 애들은 내신이 2.7인데 모의고사가 중앙대권이 나온 애가 있고 어떤 애는 2.7인데 가천대권이 나온 애가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보편고입니다. 보편고는 모의고사, 재학생 아이들의 모의고사를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3등급 이내가 지금 44%라는 거예요. 51%고 53%고 1학년, 2학년이죠. 2학년이. 그러면 한 학교에 한 학년의 절반이 3등급 이내라는 거. 절반이면 5등급이잖아요. 내신이. 내신 5등급 대 애들이 수시를 지원할 일은 없다. 결국엔 수시는 버리기 어려우니까 6장 버리기 어려우니까 논술을 쓰게 되는 거고 정시로 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연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진 않고요. 서연고도. 야탑고도 뭐 3.8에 동국대를 간 아이. 얘가 대표적으로 나온 아이죠. 사실 야탑고 3.8에 정시로 동국대 가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야탑고 3.8이면 정시로 동국대까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얘가 되게 수능을 되게 잘한 아이고 보세요. 같은 3.8에 누구는 서울여대를 학종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3.8인데 누구는 동국대를 정시까지 밀어붙인 거고 누구는 모의고사가 안 나오니까 서울여대를 가게 된 거죠. 돌마고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돌마고는 약간 수시 중심의 학교예요. 수시로 가야 되는 학교긴 하고 수시로 뭐 4등급 때 선문대, 백석대 나오죠. 용인대. 지금 앞에 고등학교가 보여주지 않았던 학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내신 4등급 때 요 대학교들을 정시로 가지 못할 만한 애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수시를 여기를 지원을 하는 거다가 되겠죠. 정시 결과 내신 4등급 때에선 누구는 가천대가 인하대 간을 쓰네요. 인하대 맥스 그 다음에 건양대 한라대까지도
이렇게 하네요. 3등급 때는 그래도 경희시립을 가는 애가 있네요. 같은 내신 때인데 누구는 모의고사가 경희대권이 나오고 누구는 고려대 세종권이 나오니 그 아이들의 패턴은 달라진다. 다르니까 제가 그 매트릭스를 내신 구간별, 모의고사 구간별로 다르게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한솔고도 뭐 비슷하고요. 순회고 설명회를 보면서 와 순회고 서울대 의대도 나오고 진짜 잘했네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재수 비율이 70% 나오니까 뭐야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얘 3.16에 가천대 같죠? 3.16에 정시가 경희대권이 나오는 아이라면 가천대를 수시로 쓰지 않겠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럼 불국고입니다. 불국고는 굉장히 수시 중심의 학교죠. 수시 중심의 학교고 1.87, 1.91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붙었고 그 외에는 누구는 1.87에 지금 얘 건국대 붙었죠. 숙대 붙고 1점 후반대. 1점 후반대에 건대, 숙대를 지원해서 붙는다라는 거는 어떤 고등학교의 1점 후반대는 모의고사가 스카이권이 다 나오니까 건대, 숙대를 지원할 일이 없지만 수시 중심의 이 학교에서는 당연히 건대, 숙대는 당연히 지원권이다. 아 그럼 저 아저씨가 불국고가 후지다는 거야 뭐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불국고를 가면 불국고는 어느 고등학교보다 내신이 쉽고 수시형이라는 건 아는 거죠. 내신이 쉽고 수시형이라는 건 아는 건 내신을 잘 따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 2등급대. 2등급대에 지금 가천대, 덕성여대가 지금 들어간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한양대, 에리카까지. 2등급대 교과 전형을 잘 간 아이가 이제 건대를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교과 3등급대, 3점 후반대가 되면 상명대 천안 나오고 당국대 천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3등급 중후반대에서 수시로 단대 천안, 상명대 천안을 지원 또는 합격했다라는 건 결국에 나는 3점 초중반 후반대에 모의고사로 수능으로 여기를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점대가 되면 쭉 논술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천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천대 논술이. 그러면 분당 아이들은 그래서 대충 대략적인 학교의 입결을 보여드렸으니까 어떤 캐퍼를 갖고 있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내신이 상위권인 아이들은 다 잘 갑니다. 다 잘 가는데 일부 고등학교에서 내신 1점 초중반인 아이들 중에 꼭 수시로만 가야 되는 아이들은 생겨요. 모의고사 낮은 아이들이. 그렇고 18개 고등학교 대부분 1점 극초반이면 걔네들은 그냥 굉장히 그냥 다 잘하는 애들입니다. 모든 고등학교 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내신이 내려간다? 캐퍼가 좀 더 넓어지죠. 어떤 고등학교 1점 후반, 2점 초반은 모의고사가 이 정도가 나오고 어떤 고등학교 요 정도 나오니 그럼 이 아이들은 정시 중심이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은 수시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시와 학종과 논술 또는 그냥 학종과 교과로 나뉜다. 여기는 모의고사가 좀 나오고 여기는 모의고사 안 나오니 수시에 집중해야 되는 패턴이다. 선생님 그럼 논술 전형 우리 아이 지원할 건데 경쟁률은 어떻나요? 인문, 연고소송한 90, 72.39, 메디컬 200대 1, 400대 1. 이 정도구나. 아, 논술 전형을 지원한다는 건 그런 거구나. 내가 논술에 특화돼 있다. 이 아이는요, 그 대학교 논술 전형에 너무 잘 맞아요. 이런 거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내가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건 나의 모의고사 지원 라인, 정시 지원 라인에서 쌓아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2점대, 2점 중반대, 3점대, 여기가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제일 고민하는 라인인 거예요. 수시를 버리기도 아깝고, 정시를 하자니 빡셀 것 같고, 그 캐퍼가 너무 넓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정시로 가고, 여기 아이들은 수시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요 라인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분당에. 요 라인 애들이. 수시를 버리기도 아깝고, 정시로 가자니 좀 빡세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요 라인 때, 요 내신 때가 되게 아이들끼리 달라집니다. 학교 내에서도 달라지고요. 3점 초중반 때는 죄다 논술로 쓰게 됩니다. 애들이 그냥 정시 가겠다 라는 애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고 수시 중심의 학교에서 3점대에서 지원하게 되는 뭐 교과나 학종 전형은 요 정도가 좀 있는 편이긴 하고요. 요 정도가 있는 편이긴 하고. 자, 그러면 요 이하는 조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심플하죠?
네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좋니? 네, 선생님. 그럼 너 학생부종합전도 준비하고 있니? 네, 선생님. 너 그 대학교 수능 최저도 될 것 같아? 네, 선생님. 야, 그럼 넌 골라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수능 최저는 빡셀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대부분의 대학교가 그래도 학생부종합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내신도 좋고 학생부종합전에 좀 가게 될 거야. 선생님, 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높긴 한데 학생부종합전형 전혀 귀찮아서 준비 안 했어요. 그래? 수능 최저 나올 것 같니? 네. 그러면 수능 최저 있는 교과 전형을 지원해야 돼. 그게 합격률이 높아. 선생님, 저 수능 최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 혹시 그러면 면접은 자신 있니? 네, 저 MBTI 2라 면접 좋아요. 그러면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을 한번 섞어 써보자. 선생님, MBTI I라 면접도 못 하겠는데요? 그래? 누구나 갖고 있는 걸로 싸우는 거야. 누구나 갖고 있는 걸로 싸우는데 너의 무기는 현재 지금 내신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요구 내신이 높아. 광운대가 2.2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니? 분당에 많이 있죠. 분당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트리스 보실 때 꼭 한 칸까지 아래, 한 칸 아래까지 보시면 좀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수시 버리기 정시 중심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수시 버리기 아까우니까 논술 준비 한번 해볼래? 좋아요, 선생님. 수능 최저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죠. 그래? 그러면 수능 최저 있는 논술을 좀 지원하면 되는데 우선은 경쟁률은 받잖아. 빡세다. 빡세니까 논술 전형의 비중을 너무 높이면 안 돼. 수능이 최우선이야. 그런 것이고 선생님 수능 최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한양대인데 200대 1이야 경쟁률이. 그렇구나. 선생님, 제가 수능하기 바빠 죽겠는데 논술을 언제 합니까? 그냥 수능 열심히 할게요. 그래? 누구나 갖고 있는 걸로 싸우는 거야. 그럼 넌 정시 올인하는 거야. 정시 올인 아저씨가 뭐라 그랬니? 상위권 대학교 정시로 들어가는 65%가 인수생이라고. 정시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려면 네가 수능이 너 수화일체가 되어야 된다. 진짜로. 정말 독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역학관계로 그런 그 매트리스를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 그러면 어머님들 자녀들의 내신 때 모의고사 때 성향, 입장들 다 다를 겁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하시고,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기 바빠 죽겠는데, 야, 그 아저씨가 너 이 대학교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끝나고 깊게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는 마쳤고요. 이제 겨울방학 올해 이제 수의학원의 설명회는 끝입니다. 아마 2월 말 정도에는 제가 다시 대입 설명, 고입 설명회로 좀 찾아뵙게 될 텐데, 밴드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월 달에 제가 매해 그 집중 상담 기간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커피 몇 잔 값에 금액으로 상담을 하니까 밴드 공지사항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파일은 3시 이후에 올라갈 거예요. 다운로드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 이제 버리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애랑 싸우실 때 한 번씩 펼쳐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